벽을 통과하는 사나이 지은이에 대해서 마르셀 에메 1902년에 프랑스 주아니에서 태어났으며 196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의학 공부를 하다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한 후에는 미장이, 점원, 영화 엑스트라, 은행원, 신문기자 등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1926년에는 브렐부아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르셀 에메의 작품의 특징은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질구레한 생활의 모습들과 괴귀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동화, 나무에 오르는 고양이의 이야기와 소설, 푸른 앞말, 뚱뚱보의 식탁, 루이지안 등이 있습니다. 벽을 통과하는 사나이 마르셀 에메 몽마르트의 오르샹가 75번지 2호 4층에 듀텔 유엘이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달린 고안경에 염소 수염을 한 그의 직업은 등기소 3등 관리였습니다. 듀텔 유엘에게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주에 대해 안 것은 43살이 막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듀텔 유엘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초를 찾기 위해 더듬더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와 보니 자신이 4층 층계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현관문은 안으로 잠겨 있고 열쇠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실행하는 것이 나은 법. 듀텔 유엘은 벽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실행 결과 마치 허공인 듯 스르르 몸이 벽을 통과했습니다. 다음날 듀텔 유엘은 시내 한 의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믿지 않는 의사 앞에서 재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갑상선 관략 내막의 나선형 경화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해 주면서 1년에 2알씩 먹되 몸이 늘어지도록 피곤한 상태에서 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은 쌀가루에 반인 반마수의 호르몬을 섞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먹은 후 듀텔 유엘은 나머지 약을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곧 약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말았습니다. 몸이 늘어지도록 피곤하게 하라는 말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등기소의 일 자체가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것이었고 취미 역시 신문을 읽거나 우표를 모으는 것이어서 늘어지게 피곤하게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이 지났을 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부터 몸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서 깜빡 잊었을 경우를 빼고는 그 비상한 재주를 써먹지 않았습니다. 항상 열쇠로 치는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장난으로도 자신의 재주를 실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과장이었던 무롱 씨가 정근 가고 리키에 씨가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리키에 씨는 말수가 좋고 옷솔 모양의 콧수염을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키에 씨는 처음부터 듀텔 유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잔뜩 인상을 쓰고 듀텔 유엘의 안경과 콧수염을 바라보는가 하면 처치 곤란한 인물쯤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키에 씨는 사무 내용을 새롭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듀텔 유엘이 불안하게 여길 만큼 강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듀텔 유엘은 서관문의 첫머리에 금월 모일자로 기아의 서찰을 접하옵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는 영광을 하고 썼는데 리키에 씨는 미국식으로 기아의 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합니다로 바꾸기를 요구했습니다. 듀텔 유엘에게 그런 형식은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원래 형식으로 되돌아와 있었고 또 하다 보면 원래 형식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욱 리키에 씨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등기소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져 갔습니다.
디텔 유엘은 아침이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을 하러 갔고 저녁이면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에 씨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디텔 유엘을 자신의 방 뒤에 있는 골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방을 들어가려면 복도 끝으로 나 있는 좁고 나지막한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방문 위에는 재활용 쓰레기 창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디텔 유엘은 실문을 보며 소일했습니다. 니키의 씨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졌지만 상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키의 씨가 편지 뭉치를 흔들어 대면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편지를 계속 써 보시지. 우리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편지를 말이야. 디텔 유엘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공문서의 형식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몇십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며 관습이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니키의 씨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한두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그러면서 쥐고 있던 편지를 구기구기 굶겨 디티 류엘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니키의 씨가 나가자 디티엘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참다가는 머리고 가슴이고 다 터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디티 유엘은 니키의 씨 방 사이에 있는 벽으로 가서 불쑥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골방의 벽과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니키의 씨도 그때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제를 받으려고 갖다 놓은 서류를 보면서도 씩씩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디티 유엘이 머리가 벽에 불쑥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순간적으로 니키의 씨는 두 손을 쳐들었습니다. 마치 사냥한 기념으로 벽면에 달아놓은 짐승의 머리 같은 디티 류엘의 머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구나 그 머리는 살아서 이렇게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과장님은 깡패라고요. 얼간이에 개망난이 옳시다. 니키의 씨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 앉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조차 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치 영수철에 튕기듯 벌떡 일어나 후닥닥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곧장 골방으로 달려가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디틸 유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부지런히 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니키의 씨는 고개를 가뚱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시 벽에서 디틸 유엘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과장님은 깡패라고요? 얼간에 개망난이 옳시다. 이날 하루 동안 디티 유엘의 머리는 20번 이상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만큼 나타났습니다. 디티 유엘은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욕이나 퍼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얼음장까지 놓아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우우 늑대가 온다. 퐁이 털이 빠진다. 디티 유엘의 장난에 니키의 씨는 첫날 체중이 1파운드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끝날 무렵에는 마치 병자같이 뼈와 가죽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포크로 수프를 먹고 경찰에게 거수경례를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구급차에 실려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니키의 씨가 사라지자 디티 유엘은 그토록 버리지 못했던 서식을 다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금월 모일자로 기아의 서찰을 접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하는 영광을. 그런데 원래의 서식을 쓰는데도 디티 유엘은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벽을 뚫고 나갈 일이 없어졌으니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싶었습니다. 아무 벽이나 뚫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벽을 뚫는 목적, 그럴듯한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디틸 유엘은 목적을 찾기 위해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특히 명예로운 목적을 찾기 위해 정치면과 스포츠면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면이나 스포츠면에는 그가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면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오히려 눈에 띄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신문에서 영감을 얻고 첫 번째로 뚫고 들어간 곳은 세네강 오른쪽 기슭에 있는 금융기관 건물이었습니다. 구우스 열차가 넘는 벽과 칸막이를 뚫고 들어가 디틸 유엘은 여러 개의 금고에 침투했습니다. 금고에서 디틸 유엘은 호주머니에 돈을 잔뜩 넣은 다음에 붉은 분필로 가루가루라고 썼습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장식이 덧붙였는데 이것이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 가루가루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리하기로 소문난 파리 경찰조차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하니 이 기막힌 불법 출입자에 대해 사람들은 찬탄했습니다. 특히 브루딕 갈라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도난 사건과 파리 시립 서민 금고의 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열광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DTUL은 은행에 피해를 입히든 보석상에 피해를 입히든 혹은 부자에게 피해를 입히든 새로운 공을 세울 때마다 꼭 서명을 했습니다. 가루가루 사건으로 내무장관이 물러나고 DTUL은 파리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등교소에 나가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덕분에 문화훈장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DTUL을 기쁘게 한 것은 훈장이 아니라 아침마다 직장 동료들을 통해 듣는 가루가루의 활약상이었습니다. 그 가루가루란 친구 말이야. 정말 대단해. 분명히 초능력자나 천재일 거야. 동료들이 하는 말에 DTUL은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분위기에 휩싸여 그는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은행 침입 사건이 난 신문을 보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가루가루가 나일세. 순간 동료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에게 가루가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조롱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DTUL은 금방 심으로 개졌습니다. 며칠 후 가루가루는 한 보석상을 털다가 야간 순찰대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그는 계산대 위에 서명을 해놓고 순금으로 된 술잔으로 진jet대를 부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순찰대가 왔을 때 벽으로 들어가 숨을 수도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했던 동료들에게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난 그의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곧 천재적인 동료를 의심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DTUL처럼 코스염을 길러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친구와 친척의 지갑이나 시계 등을 훔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DTUL은 파리 가장 큰 감옥 중 하나인 상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교도소 벽은 보통 건물 벽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DTUL이 투옥된 바로 그 다음 날 그의 감방 안에는 전에 없던 못이 박혀 있었고 그곳에 교도소 소장이 갖고 있던 금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시계는 곧바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는 다음 날 다시 소장의 서재에 있었던 삼총사라는 책과 함께 가루가루의 머리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태 교도소 직원들은 점차 지쳐갔습니다.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그랬지만 이따금 벽에서 발이 튀어나와 엉덩이를 걷어 차지 않거나 주먹으로 머리통을 내려치지 않나. 그래서 잠시도 긴장을 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루가루가 갇힌 지 일주일 되던 날 교도소 소장은 책상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존경하는 소장님, 이제 막 삼총사 제2권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 2시 25분과 2시 35분 사이에 탈효할 예정입니다. 가루가루. 소장은 즉각 교도소 주위를 물샐 틈 없이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루가루는 정확히 2시 35분에 탈옥했습니다. 가루가루의 탈옥 속실은 이튿날 아침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열광했으며 그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디텔 유엘은 이제 버젓이 몽마르트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탈옥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꿈이라는 카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상태 교도소에 투옥되었으며 삼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가루가루는 그날 밤 바로 탈옥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교도소 소장의 아파트로 가서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루가루는 아침을 먹기 위해 초인종을 눌러 하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침상보다 교도소 직원들이 먼저 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격분하여 그를 독방에 가두고 식사 때마다 마른 빵만 주었습니다. 점심때 디텔 유엘은 교도소 옆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이십니까? 지금 제가 난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조금 전 밖으로 나올 때 소장님 지갑을 갖고 나온다는 걸 깜빡 잊었지 뭡니까? 그래서 식사비를 못 주고 있는데 와서 좀 계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장은 직접 식당으로 달려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가루가루는 그날 저녁에 탈옥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지자 디틸 유엘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소수염을 싹 밀어버리고 쇠사슬이 달린 코안경을 조갑이 태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또 운동 모자를 쓰고 골프형 반바지에 커다란 체크무늬가 있는 윗도리를 입었습니다. 고치도 지노가이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사실 상태교대소에 있을 때부터 디티유엘은 벽을 뚫는 것에 대해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껍고 튼튼하게 지은 벽이라 해도 그에게는 하찮은 병풍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를 뚫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집트로 떠나기 전 디티유엘은 휴식을 취할 겸 영화를 보고 몽마르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변장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폴이라는 화가의 눈은 도무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디틸 유엘은 길모퉁에서 그 화가와 딱 마주쳤습니다. 아니 자네 이게 무슨 꼴인가? 꼭 꼭제비 같네 그려. 오라 형사들 눈을 펴려고 그러는 거군. 화가는 신이 나서 소리쳤지만 디틸 유엘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집트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디틸 유엘은 운명의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15분 간격으로 2번이나 만난 그 여자는 금발의 매우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를 보고부터는 우표를 수집한다든가 이집트로 간다든가 하는 일은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금발의 미인 역시 디틸 유엘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폴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이미 결혼했으며 더구나 그녀의 남편은 거칠고 질투심이 많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 그녀의 남편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을 하는데 외출할 때마다 아내를 방에 가두고 문은 이중 자물쇠로 잠근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디텔 유엘은 그녀를 따라 우유가게에 가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금발의 미인은 금방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날 저녁 디틸 유엘은 벽을 뚫고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그녀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으며 그들은 밤이 이쓱해지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디틸 유엘은 머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약속을 어길 만큼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곧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마침 서랍을 열어보니 알약이 2알 있었습니다. 그것을 꺼내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를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픈 것이 웬만큼 나은 듯 싶었습니다. 그녀를 만날 마음에 아픈 것을 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날 밤 디틸 유엘은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3시까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4시쯤이 되자 디틸 유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방의 벽을 통과하는데 머리와 어깨에 무엇인가 마찰을 일으킨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느낌이었지만 그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칸막이를 통과할 때는 분명히 저항을 느꼈습니다. 디테일 유엘은 밀가루 반죽과 같은 어떤 물체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물질은 차차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칸막이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그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간 그는 아침에 먹었던 알약이 생각났습니다.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작년에 의사가 처방해준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몸이 늘어지도록 피곤한 상태에서 먹어야 효과 있다고 했던 그 약. 쌀가루에 반인 반마수의 호르몬을 섞었다던 그 약. 그렇게 해서 디틴위엘은 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몽마르트 거리에는 자동차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통행도 뜸해지면 어디선가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바람 소리로 여기지만 사실은 디텔유엘이 너무나 짧았던 자신의 영광을 탄식하는 소리랍니다. 지은이 마르셀 에메는 1902년에 프랑스 주아니에서 태어났으며 196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의학 공부를 하다가 군대에 입대했으며 제대 후에는 미장이, 점원, 영화 엑스트라, 은행원, 신문기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1926년에 부엘 부아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르셀 M의 작품의 특징은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질구레한 생활의 모습들과 괴기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작품은 동화에 속하는 나무에 오른 고양이 이야기와 소설 푸른 앞말, 뚱뚱부의 식탁, 루이지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